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모시대 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이제 각자 이제 2021년 NFT 시장에 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 이런 동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황현기 대표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게 시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고 네.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라 그러죠. 이런 시대가 그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한민국 1세대 RPG 게임이죠. 리니지를 학창시절에 굉장히 즐겨 했었어요. 자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학교 내에서 제가 레벨 40을 칭하는 포렌 네, 제가 제일 먼저 찍었습니다. 야, 왜냐면 저는 뭔가 하나 빠지잖아요. 네. 그것만 해요. 네. 그것만 엄청 파고 막 밤새 하고 제가 그래서 키가 잘 안 컸나. 그래서 리니지 세상에 정말 빠져 살면서 제가 거기에서 매력을 느꼈던 포인트들은 정말 익명성이 보장되는 세상이잖아요. 게임 세상이. 그런데도 그 안에서 내 자아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내 명성을 떨치고 싶고 제 이름 석자가 아니라 거기 있는 아이디 그 아이디가 빛나길 바라고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규칙된 그 안의 세상, 그 오픈월드 그리고 그 게임 세상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내 모습들을 보고 정말 그 안에서 꿈을 펼치겠다 뭔가 그런 대의명분이 생기고 근데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니까 정말 그 리니지 세상이 확장판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NFT라는 걸 알게 됐는데 NFT가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의 등기부등본의 역할을 하고 그 가상세계 그리고 그 세상이 만약에 그렇게 펼쳐진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그걸 보자마자 확신을 갖고 이 업으로 무조건 내가 들어가서 꿈을 펼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황현기 대표님께서 옛날부터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NFT를 통해서 이제 대업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약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발전이 되었고 그게 NFT라는 그 하나의 그런 어떤 컨텐츠이죠. 이 컨텐츠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게임을 사실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제 그런 컨텐츠들보다는 콘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스팀 게임 같은 하드한 게임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게임들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아포칼립스적인 이 세계관들이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것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나오겠다. 언젠가는 이 트리플 A 게임이 메타버스 세상처럼 펼쳐지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2021년도 제가 이제 저희 매형이 그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NFT가 캡포티카 대표님이시죠? 그렇죠. 네. 네, 정확합니다. 이제 캡포티카와 같은 이런 NFT가 이제 곧 세상이 이제 바꿀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NFT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무지성으로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NFT라는 키워드로 해서 이제 계속 찾아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딱 2021년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네이버에는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non fungible token. 네. 오로지 그 정보 하나. 너무 재미없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고 디스코드를 깔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디스코드를 깔아가지고 어떤 뭐 커뮤니티를 들어가야 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NFT 아시아라는 곳에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소수 한국인들만 이렇게 뭐 하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었고 그렇게 아름아름 하면서 커뮤니티에서 계속 방황을 하고 다녔었죠. 그러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한테는
어떤 결집된 하나의 컨텐츠를 갖고 사람들이 결속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주제를 24시간을 떠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게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게임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게임에 대한 어떤 파티나 그냥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들만 오고 갔는데 여기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거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NFT를 통한 비즈니스를 무조건 해야겠구나 해서 캐포티카를 시작으로 저는 이제 NFT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리크루팅을 했죠.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여기 계신 두 분이 지금 저에 대해서 좀 과분한 평가를 해주셔서 예,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저희 다 같이 도지 사운드 클럽 네. 홀더였잖아요. 네. 또 홀더방에서 또 네. 만나가지고 그렇죠. 네네 제가 또 운영하는 그 NFT 커뮤니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네 뭔가 되게 톡톡 튀는 분이 발견이 돼서 네. 네, 제가 들어오시라고 그게 저희 첫 만남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제 사람들한테 답변이라도 하나 더 받고 싶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이제 나만의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성격이기도 했고 사실 뭐 그렇게 일반적이진 예.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반적이지 않았으면 이 자리 없죠. 일반적이네. 네. 일반적이네요. 네, 일반적이면 이 자리 없죠. 네, 그렇죠. 저희가 좀 특이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을 네. 바꾸기 위해서는 이 네. 특이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 네. 그렇게 너무 좋은 생각하고 말씀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든 저도 NFT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도지 사운드 클럽 에어드랍을 우연치 않게 받았어요. 네, 저는 메타버스에 굉장히 좀 레디 플레이어 원 다음에 감명을 받았고 어스투라는 그 메타버스를 구입을 하고 거기 커뮤니티에 속해서 많이 막 떠들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도지 사운드 클럽이라는 PFP NFT를 무료로 에어드랍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저는 2장을 받았고 네, 그 2장이 갑자기 어느 순간 80만 원이 되고 갑자기 300만 원이 되고 갑자기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제가 속해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그냥 종이 쪼가리로만 생각을 했죠. 근데 막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4시간 떠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개소리 클럽이었잖아요. 네. 막 정신없이 떠드는데 저는 처음에 야, 미친 사람들 아닌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80만 원이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후사를 하기 시작하고 300만 원이 되니까 야, 제 프로필로 어디를 다니면 와 두서클 홀더님이시네요. 그렇죠. 마치 예전에 그 리니지 그 제가 호랩이라고 하죠. 네. 호랩이 되면 아이디 위에 호칭을 달 수가 있었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어깨뽕이 올라가. 500만 원이 되죠. 야, 500만 원대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도지 사운드 클럽 때문에 PFP NFT를 알아가게 되었고, 그때 이 PFP NFT가 결국에는 나 자신을 대용할 나중에 아바타가 되겠구나. 레디 플레이 원 보면 건담이 날아다니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뭔가 굉장한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웹3 컨텐츠는 승부가 나겠구나. 이게 결국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커뮤니티 집단이. 그래서 카카오톡가 처음에 무료로 웹2 세상에서 이렇게 뿌려서 커뮤니티가 응집이 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잖아요. 웹3는 이렇게 시작이 되겠구나. 그리고 공유 가치가 같이 더해진다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민 이사님이랑 15년직이에요. 네. 네, 굉장히 김재민 이사님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셨고 특히 요식업에서도 많이 하셨고 부동산도 하셨고 김재민 이사님께 이런 새로운 세상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라게임즈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도시사운드클럽도 소개해드렸고 그래서 그때 구입을 하셨잖아요. 구입을 했죠. 네, 2개나 하셨죠? 하나 있습니다. 아. 500만 원짜리. 네, 그럼 갈라게임즈 그렇죠. 네, 복수 그걸 이제. 네, 이렇게 구입을 하셨고 네. 네. 그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어떤 인상이셨는지 어떤 느낌이셨고 그리고 왜 구입을 하게 되셨고 네. 그리고 한번 NFT를 왜 이 시장 업으로 좀 삼으려고 좀 생각하셨는지 그거에 대해 한번 스토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NFT를 이제 황 대표님 때문에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NFT를 시작을 하려면은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좀 해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알려주시는 이제 오픈 카카오톡 방에 들어가서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새로웠던 거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방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피를 앞세워서 국회로 활동을 막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저한테는 신선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현생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데 원래 내 성격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데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내 얼굴을 뭐 오픈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NFT 그 사진을 이제 걸어놓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밝히지도 뭐 않아도 되고 그리고 원래 내 성격은 뭐 부드럽다 하면은 그 세상에서는 와일드하게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신선하고 좀 재미있던 거죠. 아,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투자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도 가격이 뭐 처음에 무료로 받았던 NFT가 어느 순간에는 인기가 막 생겨서 가격이 올라가 있고 근데 그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는 팀에서는 다양한 선물을 그냥 무료로 막 또 주고 하니까 너무 선풍적으로 인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해보고 그 이제 그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또 선물을 받고 이랬던 기억이 너무 좀 재미있어서 그 이후에는 사업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팀이 결성이 되고 메타콩즈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거죠.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재미에 의한 이제 그런 걸로 시작이 돼서 이제 메타콩즈 팀을 결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메타콩즈를 준비하시는 기간에 대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 얘기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전 사실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메타버스. 네, 원래 어떻게 보면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국 원숭이 프로젝트로 알려진 네. 프로젝트인데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기 전에 다른 커뮤니티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한번 제안을 했어요. NFT 사업을 다우로 한번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소수의 인원들이 뭉쳐서 한번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그때 당시 우리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바이낸스 체인, 솔라나 체인, 그때 P2E NFT라든지 그리고 뭐 PFP NFT 저희보다 민팅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민팅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실제로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유료 민팅을 찾아보다 보면 어떤 NFT가 유망할까 트렌드를 앞서가는 팀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저희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 종일 너무 재밌어서 그러다 보니까 왜 이거밖에 못하지? 뭐 프로젝트들이 네. 막 솔라나는 그때 러브풀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프로젝트 방장님이랑 그 몇 명 좀 설득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와. 네. 그게 가격이 100클레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조선펑크 그리고 뭐 애니멀 펑크 막 이런 것들이 다 2클레이 막 이렇게 판매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저희는 너무 비쌌죠. 근데 제가 밈을 만들었고 그게 잘 먹혔는지 그리고 커뮤니티가 되게 단단했습니다. 4일 만에 완판이 되어버렸어요. 야.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커뮤니티에 빠져드는데 메타버스가 우선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결국 커뮤니티고 PFP, NFT부터 치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좀 실험을 해보고 싶었고 해외에서 핫하고 트렌드한 그런 로드맵들을 좀 구축을 하고 싶었고 그러던 도중 좀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방향성들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모든 걸 양도를 하고 저와 이제 몇 명 분들이 나와서 창업을 한 게 메타콩즈입니다. 이 내용을 저도 좀 듣긴 들었는데 메타콩즈의 시작이 참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해가지고 저것보다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이 시작이 스노우볼처럼 굴러가지고 정말 눈덩이처럼 커진 이제 네. 그런 사업이 네.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계속 뭐 김재민 이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고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체계만 잘 갖춰가지고 그리고 비전 정립만 잘하고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정말 진정성으로 물론 트렌드도 앞서야 되겠지만 밀어붙인다면 이 시장에서 반드시 통할 것이다. 네. 그런 나름의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잘 먹혀들여서 또 메타콩즈가 잘 될 수 있지 않았었나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반 첫 유튜브에서도 밝혔다시피 죄송한 마음들이 저희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회해 보고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원대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KNFT를 그래도 세계 주류로 이끌겠다라는 그 목표 하나만으로 달려왔던 사람들이고 진실했고 누가 뭐라 해도 전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 잊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둘이는 정말 이제 박 이사님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목표가 또 하나로 같이 동일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스노우시트가 탄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저희 때문에 좀 피해를 보신 홀더분들 먼저 저희가 보답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달려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큰 도전인데 자신 있으시죠? 메타콩즈가 이제 국내에서 1위였다라고 하면 이제 네. 아시아를 넘어 이제 글로벌에서 네네. 이제 한번 뭐 비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되기를 저는 자신 있습니다. 메타콩즈라고 하면 안 되고 네. 뉴 메타콩즈죠. 2차 창작. 예, 그렇죠. 네. 아직 프로젝트명을 저희가 밝히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또 밝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 그리고 비전 정립도 새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잘 저희가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NFT 하면 또 저희 때문이죠, 사실. 너무 평판이 안 좋고 오히려 베트남을 갔는데 오히려 베트남 분들이 바이낸스 그리고 뭐 유가랩스 그리고 다양한 세계적인 VC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네. 좀 그것을 보고서 한국이 많이 뒤쳐졌구나. 이 웹3 세상은 하루가 한 달 같고 한 달이 1년 같은 이런 세상인데 여기서 계속 뒤쳐져만 있는다는 현실 자체가 정말 안타깝고 저희가 그것을 다시 타파를 해서 KNFT 죽지 않았다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어디에나 그 시장을 선도하는, 이끄는 이제 그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이제 그 주체가 있었음에도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좀 네.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했으면 충분히 한국도 그 웹3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나아갈 수 있으니까 믿고 한번 파이팅 해보시죠. 네, 파이팅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